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중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현종 강사입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이렇게 11월 21일 시험 예언 영상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뭐 한 달이 안 되긴 했지만 제가 11월 6일 예언은 안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예언 좀 해달라라고 많이 문의 주셨는데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 준비했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매월 소름 끼치게 예언을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챙겨보시면 5-6문제는 그대로 적중을 할 거고요. 파트 5에서 3초컷짜리 문제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약한 시간을 파트 7에 가져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끝까지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무료 토익 자료와 학원 강의 비교가 있는 토익의 신과 함께하는 두남토익TV 11월 20일 토익 정답 예언입니다. 소름 끼치는 적중 기대해 주시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토익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파트 5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예언 영상은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전전달 영상까지는 되게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생 목록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언 영상은 9월달 거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토익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시간 분배법 같은 걸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제가 또 링크를 띄워드릴 거니까 토익 시험 시간 분배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하시게 되면 시간 분배법, 뭐 준비물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저희 소개 좀 해드리면 저희는 전국 YBM 인문중급 1위 과정을 수년째 하고 있는 두 남자 토익이고요. 토린이 그리고 500점 정도 점수를 갖고 계시다면 인문반, 그리고 750에서 900 이상 점수가 필요하시다면 중급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학원 실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나방이라고 해서 또 라이브 인강도 하고 있으니까 링크 잘 확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 청기누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매월 나오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는 포인트고요. 얘들이 소유격, 얘들이 소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인지하고 계시죠? 나의, 우리의, 너의이기 때문에 소유격된 명사가 필요하고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얘는 것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또 못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포인트는 이 두 가지는 생김새가 같죠. 물론 발음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격은 his car, his가 되고요. 소유대명사는 his가 되는데 RC 파트에서 발음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해석에 맞게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즘에는 소유격 나오고 바로 명사,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이에 명사 꾸미는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형용사 꾸미는 부사가 들어가기도 하니 궁극적으로 소유격이 있다면 그 뒤에는 명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빈출 전치사 접사인데요. 자, before, after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뜻은 전에 또는 후에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들이 전치사로 되고 접사로 돼요. 그래서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를 가져오고 코마 뒤에 문장이 나올 것이고 접속사라면 뒤에 문장을 가져오고 코마 뒤에 문장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before after는요, 접사일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만 가질 수 있는데 before after 중요한 특징은 ing만 가진다 기억하세요. before, 자, 소리 내겠습니다. 갈게요. before ing, 자, before ing, after ing, 자, after ing입니다.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저기 뭔가요? 뭐 쉐신가요? 물어보시는데 시작입니다. 잘 따라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고 before after는 분사를 가져올 때 ing만 가져오니까 묶어서 기억하시고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being pp라고 쓸 겁니다. 그거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추가적으로 봅니다. before, after를 잘 꾸며주는 부사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곧, 즉시란 뜻인데요. 얘들이 앞에 붙게 되면 직후에, 직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후에, 직전이라고 하시고 잘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묶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빈출 부사의 자리입니다. 진행 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토익 문제 해보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be 플러스 ing입니다.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수동태는 be pp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완료 시에는요,
have pp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요. 우리 토익 문제 해보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동태는 목적어 있다 없다? 수동태는 목적어 없죠. 그럼 수동태는 be, pp에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 나오니 여기도 부사가 답으로 잘 나올 것이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추가로 한 개 좀 적어드리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 문장의 순서인데 요 자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 자리도 자주 나옵니다. 무슨 자리예요? 뒤에 있는 부사를 꾸미는 거죠. 부사 누가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부사니까 요 자리도 꼭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11월 21일 시험 대비 중요 어휘를 제가 중간중간에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로 meet입니다. 자, meet을 모르시지 않겠죠? meet은 만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나다일 때 자타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보통 with가 붙어서 meet with you, 누구누구와 만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만나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부사가 붙기도 합니다. frequently, 빈번히 만나도 가능하니까 자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동사도 되는데 그때는 만나다도 되고요. meet you도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충족시키다도 있고 맞추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meet your needs, 네 어떤 그 필요성들을 demand, 요구들, 목표를 충족시키다. 그리고 deadline, 마감 시간을 맞추다. 이런 거 meet과 짝꿍이니까 꼭 묶어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 어휘는 plan입니다. plan 또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일단 명사의 특징은 첫 번째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tonight? 오늘 밤에 계획이 있니? plans, s나 어가 붙는 가산명사예요. 근데 이런 게 뒤에 붙어서 뭐뭐 할 계획, 뭐뭐에 관한 계획 잘 붙었으니까 plan to, plan on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동사일 때도 이게 잘 붙어요. 목적으로 얘를 가지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I plan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plan 중요하니까 투부정사나 묶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올해 참 많이 나온 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일단 소리 내볼게요. 따라합니다. 갈게요. 시작합니다. 갈게요. Does one thing buddy. 자, 쉐. 소리 내서 쉐. 자, does one thing buddy. 따라서 쉐. 자, does one thing buddy. 얘들은 뭐냐면 자,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대명사는 요 네 종류만 기억하세요. 생략 이런 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요 네 종류만 기억하세요. 들어보셨나요? those who 가능하고요. anyone who 가능하고요. anything which 가능하고요. somebody who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I who 돼요? it which 들어보셨나요? 안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네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사도 가능합니다. thos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사람들. Okay? anyon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분사도 꾸밀 수 있다. 요 네 종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모르신다면 토익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기본이 되는 상관접사인데요. 지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뜻을 외우실 시간은 없고요. 뜻 모르신다면 짝만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보스를 보여주고 and를 찾아라. either를 보여주고 or를 찾아 나올 거기 때문에 짝짓기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르시면 안 되고요. not only a but also 이런 것들 잘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수는 생략 가능해요. not only A but B도 가능하니까 짝꿍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상관접사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전치사를 묻는 거긴 한데 같이 붙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뭐냐면 both A and B 들어보셨죠? both A and B 같은 뜻으로 A and B alike도 A, B 둘 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건데 의문사입니다. 일단 한번 소리 내볼게요.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소리 내면서 자,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우리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Part 5에서 의문사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지? 저기 그 물음표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물음표? 아, 이게 어떡하지? 네, 그냥 갈게요. 네, 지금 7분 지났는데 이거 보셨다면 댓글로 이거 봤다고 외웠니? 라고 좀 써주세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렇고 파트 5에서 물음표를 본 적 없을 겁니다. 다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이에요. 근데 의문사가 다 왜 쓰일까요? 다 관계 대명사 같은 접속사로 쓰이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인지하시고 의문사는 이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인데 의문 대명사부터 소리 내겠습니다. 갈게요. What, which, who. 자, 소리 내세요. 자, what, which, who는 의문 대명사인데 명사가 뭐예요? 명사가 문장에서 명사 기능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 기능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절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부사 보이시죠? 자, 소리 내겠습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인데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부사는 안 끼치죠. 얘들은 완전절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 분류만 잘 나눌 수 있어도 의문사 문제는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의문사절을 누군가 꾸며야 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의문사절을 누가 꾸미냐? 절을 누가 꾸미냐? 누가 꾸밀까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거 부사겠죠. 의문사절을 또 누가 수식한다면 부사가 수식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어휘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orange인데 orange는 일단 이런 뜻을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orange는 배열하고 정리하다고 flower, orange 뭐든 꽃꽂이 이런 거 외우셨을 텐데 토익은 이거보다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계획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arrange 미팅을 준비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전사 for랑 짝꿍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명사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준비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도 for와 함께 잘 쓰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기억할게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5년 전까지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orange 꽃꽂이 이런 거 배우셨죠? 토익이 안 나와요 라고 했는데 토익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Part 5에서 꽃꽂이도. 그러니까 둘 다 꽃꽂이입니다. 그것도 알고는 계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for 나온 김에 또 for를 좀 정리할 건데 이것도 이번 11월 21일 시험 대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내가 전차 문제를 만났는데 도무지 문제가 안 풀려.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근데 보기에 for가 있어? 그럼 for로 찍어. 라고 할 정도로 for는 답으로 잘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for는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11개인가 넘게 있을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는 2개밖에 안 나온다. 첫 번째, 얼마 동안입니다. 동안에. 잘 아시죠? 숫자 기간과 잘 씁니다. For 2 years, 2년 동안에. 이때 근데 첫 번째 추적 포인트는 이때 요거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during도 동안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점은 소리 낼게요, 여러분. during the. 자, 소리 내셔요. 자, during the. 더는 명사 앞에 쓰는 거죠.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랑 잘 쓰인다.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eeting 이런 거. 오케이?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for는요. for는 보통 숫자 기간 편이 잘 붙어요. for 2 years, for 10 minutes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랑 during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요거는요. 정확히 21일 시험 대비로 제가 예측드리는 건데 두 단어를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be valid for. 얼마 동안 유효하다. last for. last은 동사를 쓰이면 지속되다는 뜻이 있거든요. 얼마 동안 지속되다. 이 두 단어 동안의 for와 함께 묶어서 꼭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or입니다. for는 for you. 너를 위해서 대해서 뜻의 대상의 뉘앙스가 있죠. 물론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번 시험 대비로는 이것들입니다. 특히 빨간색이 중요하긴 한데 이 명사들이 for랑 붙었으니까 묶어서 기억합니다. award for, 뭐뭐에 대한 상이고 plan for, 뭐뭐에 대한 계획이고 agenda for, 뭐뭐에 대한 안건이 되겠죠. 이렇게 명사랑 잘 붙었으니까 이런 것도 꼭 묶어서 시험장에 가시기, 좀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매번 또 예언 드리는 건데 여기 11월 6일 날 기출이 됐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 잘 아시죠? 할 때,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들은 뒤에 접사기 때문에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가능한데 아까 before ing, after ing처럼 분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ing, pp가 골고루 나오는데 뭐 해석은요.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pp는 뭐 될 때,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pp 뭐 되는 동안인데 얘들 구분하는 방법은 ing는 능동이니까
목적을 기본적으로 가질 거고요. PP는 목적을 안 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차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while ing가 11월 6일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응용 포인트가 나온다면 요 사이 자리 부를 수 있어요. when ing 그 사이, 오케이? while ing 그 사이를 부를 수 있다. 거기 뭐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가겠죠. 부사. 오케이? ing나 pp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거 절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고 when ing, when pp, while ing, while pp 그 사이를 부르면 부사가 들어간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은요, 관용적으로 전면 구간도 잘 가지고 갑니다. 오케이? While on the court, 코트에 있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11월 21일 대비 중요 어휘고요. 어카운트인데, 어카운트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계좌의 뜻을 갖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뜻도 있다. 명사일 때 요 뜻도 있어요. 그래서 account for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explain과 비슷한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요 뉘앙스도 있어요. 그렇죠? 내 계좌가 뭔가요? 내 어떤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상관이 없는데 때문에란 전사입니다. 이따도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on account of가 되면 때문에란 전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 한 2달에 한 번씩 기출이 되는 거예요.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나 has pp의 중요 힌트들입니다. 일단 since는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잘 기억하셔서 이래로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나라 말을 해보셔도 이래로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 현재 완료 힌트로 잘 기억하시고, 요거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소리 내볼게요. for in over 저 for in over the last past 저 last past 기간도 현재 완료 중요 힌트예요. 해석해보면 지난 기간 동안에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에 이 자리에 듀링도 가능합니다. 동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얘들은요 무조건 현재 완료는 아니지만 현재 완료와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요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뜻은 아시죠? 이제 막, 이미, 전에, 얘들은 현재 완료도 가능하고 과거 시제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이번 11월 21일 대비 중요 어휘인데 뭐냐면, 자, 이거 뜻 아시나요? 전에, 그죠? 앞서서, 미리, 일찍, 뭐 비슷한 뜻입니다. 그죠? 품사 조금 다른데요. 얘들 앞에 시간 표현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days before 가능하고요. 2 days ahead of, 2 days earlier 가능합니다. 오케이? 시간편이 붙어서 잘 붙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문제 푸는데 문장이 있고 before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시간편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구조 분석할 때 요까지가 문장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before 저를 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시간표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앞에 시간표이 있다면 구조 분석하실 때 시간표까지 묶어서 하나를 보셔야 구조 분석이 될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전에, 앞서서, 미리, 일찍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시간표가 함께 쓰인다. 잘 기억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요거는 최근 6개월 사이에 거의 매번 나오는 거예요. 상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상당히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다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다 중요한데 중요한 특이사항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컨, 시, 노, 섭은 기억하시고요. 앞글자만 따서 컨, 시, 노, 섭. 상당률의 부사니까 잘 기억하시고 요 네 가지가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이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한 문제 보기에 집어넣고 상당히 네 개 중에 구분해라. 이건 안 나와요. 다른 뜻과 섞여나오거나 자리 문제만 나올 거기 때문에 봤을 때 그냥 한글로 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보통 증감과 잘 쓰인다. 상당히 증가하거나 상당히 감소하다 잘 쓰이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도 중요한데 이 네 가지가 빈출이니까 꼭 시험장에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out ing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ing에 관하여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의 기본 뜻과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수렴 내볼게요. by ing, the by ing, 뭐뭐 함으로써 되게 잘 나오고요. in ing, the in ing 두 가지만 일단 강조를 드릴게요. 밑에 것도 중요한데 일단 두 가지라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시험장 가시고 얘도 마찬가지. 요 사이 자리 모를 수 있다. 요 사이 자리 뭐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ing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개념적으로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어휘인데요. 답으로 나올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LC나 RC 본문이나 어떤 보기에 많이 보실 거고요. company retreat인데 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retreat은 뭔가 빼내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회사에 일하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서 밖에 나가는 거 야유회 이런 뜻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는 영어법의 상징이고 용법이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이 있잖아요. 근데 부사용법일 때 이런 형태죠. 주동목, 문장 끝났어. 그럼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투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면. 다시 한번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가적으로 투 부정사 들어가게 되면 뭐뭐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자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최근 시험에서는 문장 끝나고도 뒤에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다 끝났는데 투부정사야? 그러면 부사법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고 나로 판단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고 가시고요. 자, 요건 뭐냐면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매회 나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숫자가 있다고 칠게. 얘가 숫자가 왜 있는 거야? 숫자는 뒤에 어떤 명사의 개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숫자도 엄밀히 따지면 수량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형용사를 누가 꾸며요? 부사 꾸미니 숫자를 꾸미는 부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인데 죄송하지만 다 중요해요. 제가 몇 개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면서 뭐 이것도 나오고 지금 막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근데 제가 그래요. 사실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사실 요렇게 그동안 강조를 하긴 했거든.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 앞에 나오는 부사들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랄게요. 얘는 이하라고 올해 나와서 이하가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진 동사들. 우리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한 거 위주로 that을 붙여가지고 suggest that, recommend that, announce that으로 기억해 주세요.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지는 거예요. announce 올해만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product that이 나왔었고요. 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진 동사 기억하셔서 3번씩 꼭 외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모르면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와 전사입니다. 오케이? 자, 얘들은 접사니까 뒤에 절을 가지고 오고 콤마 뒤에 또 절이 나올 것이고 얘들은 전사니까 뒤에 명사나 명사고 나오고 콤마 뒤에 절이 나올 것이다. 소리 한번 낼게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도 일지라도라는 전치사로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콤마까지 명사면 전치사, 콤마까지 절이면 접사입니다. 자, 요거는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이런 뜻의 접사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랄게요. 자, 요것도 이번 11월 21일 대비 중요 어휘인데 커버입니다. 자, 커버는 토익에서 덥다로 거의 안 나오고요. 콩글리시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다 커버할게. 내가 다 처리할게. 내가 담당할게. 내가 커버에 돈 내줄게. 이런 맥락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셔서 커버는 요 뜻으로 잘 나온다. 기억하세요. 자, 요것도 필수 유의어인데 11월 6일도 기출이 됐지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셋 다 일단 뜻이 조금 달라요. 근데 유의어입니다. 다 꼼꼼히라고 했어요. 꼼꼼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토익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 연구, 모니터 이런 거 잘 꾸미는 자리에 나오니까 지난 시험에 얘가 나왔었고 나머지도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필수 전차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요 세 가지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유의를 보시고 뭐냐면 앞에는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해석은 뭐뭐와 같은이에요. Good teacher, such as 권영준. Good teacher, including 권영준. Good teacher, like 권영준. 같은 뜻입니다. 권영준 같은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건데 to는 요 느낌 기억하세요. to는 잘 아시죠? to 부정사 말고 그냥 전사 to는 어디로란 뜻이기 때문에 향하는 지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짝꿍으로 쓰이는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Go to the office.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submit A to B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제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contribute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기부하다도 있습니다. contribute는 공헌하다도 있지만 돈을 기부하다도 있고 attend는 참석하다도 있지만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가 있거든요. 그때는 to랑 잘 씁니다. 오케이? attention도 주목, 주의, to랑 잘 쓸 거고요.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꼭 기억해야 될 전사니까 활용하시고요. 자, 접속 부사입니다. 얘는 part 6에 매월 나오는데 자, 얘들은 그냥 부사예요. 근데 뜻이 이래요. 물어볼게요. 이런 뜻을 보통 언제 쓰냐면 보통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거든. 근데 어쨌거나 부사지 접속사는 아니라 혼자서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파트 6에서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기출이 될 거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비교대조 해보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뜻을 모르면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빨간색 표시한 거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 뜻을 모른다면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면 파트 6에서 고를 순간이 오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within입니다. 자, within은 단골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인데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이게 다 됩니다. 뭐 2주 이내에, 운동장 이내에, 직원 이내에, 2km 이내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점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7 p.m.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7시 이내에 될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그때는 7시까지라고 하겠죠. 그죠? 위드는 기간은 됩니다. 뭐 7 hours, 7시간 이내는 돼도 7시 이내 이건 안 된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고 반대말도 기억하셔서 시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지난 시험에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요거 오프라인에서 입문반에서도 매월 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나왔는데 뭐 제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뜻이 뭐냐면 동봉된, 첨부된, 포함되는데 ed 형태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뭐냐면 주어, is, included예요. 근데 이 주어가 만약에 너무 길어 막 수식어 붙어가지고 너무 길면은 뭔가 포함됐단 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함된 것은 주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도치가 된 거니까 원래 is 뒤에 있던 것이고 지금 is 뒤에 있는 게 원래 주어였구나 판단하셔서 이 세 가지 동봉된, 첨부된, 포함된 주어 자리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모르시면은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IV이면 주로 형용사, AL이면 주로 형용사인데 그 형태의 명사들이에요. 올해 나온 것만 해도 이 중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다 중요한데요. 빨간색 표시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뜬금없이 강조할 것은 이거예요. disposal입니다. disposal은 처리, 처분, 좀 의역하면 폐기 처분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랑 짝꿍이니까 disposal of가 되면 뭐뭐의 처분, 처리, 명사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나머지 것도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와 접사예요. 문법 공부 좀 해보셨나요? 아무리 길어도 끝이 전치사면 전치사고요. 끝이 접사면 접사. 얘들은 전치사예요. 요거는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셨던 요거 on account of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때문에죠. thanks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왠지 그냥 제 느낌상 thanks to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년 전에 thanks to 사이를 물어본 적이 있다. 사이. 일단 자리는 부사 자리였었고요.
partly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다. 부분적으로 뭐뭐 덕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때문에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since는 아까 현재를 뜻의 이래로가 있었죠.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as도 때문에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as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서잖아요. 로서, as a teacher, 선생으로서. 접수할 때는 때문에가 있기 때문에 as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게 먼저 나왔네.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소리 내볼게. Alone won't expect require permit.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alone won't expect require permit. 자, 뜻은 따로 얘기 안 할게. 어려동사 아니니까. 얘들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비동사들이에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처음에 잘 나오는 5가지입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촉구하다, 초대하다 중요하지만 이 5가지가 빈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요. 수동태를 갖고 올게요. 그럼 얘가 주어로 가겠죠. 목적어 주어로. 이거 어떻게 돼요? 수동태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BPP2로도 이건 안 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BPP2로도 잘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최근 6개월 사이에 3회 이상 기출이 됐고요. 자, 수루랑 수러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장소는 좀 친숙합니다. 수루, 통과하여, 뭐 수루 패스, 브로큰이긴 하지만 자, 수러웃은 곳곳에 군데군데입니다. 수러웃 빌딩 곳곳에 구분하시고요. 자, 시간이 나오면 일단 수러웃은 내내란 뜻밖에 없어요. 수러웃 위켄드, 주말 내내인데 수루는 2가지입니다. 수루도 위켄드가 되면 얘도 내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시점과 쓰게 되면 이런 뉘앙스도 있다. through the end of the month면 그달 말까지 라는 뜻도 있으니까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고요. 자, across입니다. across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은 이런 뜻을 기억할게요. 전체의, 전역의, across country, 나라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추가로 무슨 얘기할 거냐면 across from이 있어요. 얘도 일단은 전체로 보셔야 돼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맞은편에. 이게 혼자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이런 뜻이에요. across from 들어보셨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from across도 있다. 여기까지 챙겨보신 분들이 승리잖아요. 30분 동안. from across는 뭐냐면 이 뜻이기 때문에 전체로부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로부터.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from across university, 대학교 전체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죠. 분사입니다. 분사가 좀 약하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니까 확인하셔서 분사까지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그 분사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을 설명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요새는 형용사들이거든요. 여기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근데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ing하고 pp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결정하는 공식이 링크 카드에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동사 형태로 붙게 되면은 고민하지 말고 ing를 고르면 된다. 오케이? 자동사를 명사 꾸미는 분사를 바꿀 때는 고민하지 말고 ing로만 고르시면 돼요. 밑에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뭐 얘 포함해서 얘들은 그냥 다 ing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명사 앞에서 명사 꾸미는 자리하면 얘들은 그냥 다 ing로 바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반복 시험 중요하니까 한 번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많이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요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계시다면 정말 열심히 하신 건데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예언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 반드시 2번, 3번 보셔야 되고요. 재생문구 참고하셔서 2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답으로 잘 나오니까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이번 시험 제가 끝나고 후기 라이브도 진행할 거니까 미리 구독 잘 해놓으시고 후기 라이브 잘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문제를 맞춰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